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모든 지금 이 한상에 놓여진 것들이 공예품입니다.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정성껏 만들어진 어떤 그 공예품에 대한 어떤 그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도 즐거움을 좀 더 배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네. 천천히 향이 강해서 그런데 괜찮아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죠. 예. 약간 생강 맛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초절임을 해서 눌러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를 저기 그냥 생으로 그냥 야채가 저기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싸 먹듯이 그렇게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나물도 해서 먹고요. 초절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밥으로 올려서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향 때문에 우리가 고수를 못 먹는 분이 계시듯이 향 때문에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먹을 수 있게 라기보다도 예쁘게 이런 음식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좋은 공예품을 선보이듯이 이 좋은 재료를 실재료를 선보이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아까워서. 네? 먹을 때마다 아깝네요. 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대접하면서. 예. 예. 사실 제가 예쁜 공예품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평소에 집에서 흔히 먹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대접받는 느낌 그런 게 드시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공예품이 그 작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껏 만든 것들이 공예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음식 또한 같이 묻혀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성이 배가 되는.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이 전시를 이렇게 처음 제안받았을 때 이제 이 공예의 의미에 대하든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다들 계시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살고 싶은 생각 때문 아닐까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도 참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잘 사는 게 뭘까요? 네, 그거 옛날 TV 뭐 그게도 남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는 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이렇게 자기가 여유로운 어떤 충만감을 느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큰 홍합 처음 먹어봤어요. 낯설어요. 그 맛이 어떠세요? 여러 마리를 합쳤나 그랬어요. 네? 여러 마리를 합친 건가 했어요. 아니에요. 한 마리를 지금 이렇게 2만 원 홍합을. 네. 저희가 먹은 요만한 조그만 거. 아, 그거는 담 홍합이 아니긴 아니죠. 우리가 홍합을 알고 있는 게. 근데 본래 홍합으로 알고 있는 홍합이 이제 저도 부산에 가서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이거를 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담치인데 담치도 종류가 돌담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서양에서는 그거를 전부 다 거의 홍합가로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그 홍합은 굉장히 질이 좋은 돌담치예요. 그래서 이게 조그마면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게끔은 하는데 우리가 음식도 그렇게 하면 좀 먹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괜찮으시죠? 근데 이쪽 지방에서는 그거를 잘 안 드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전시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분이 없이 꼭 한국적인 거, 한국 것 이것만 고집하지 않고 세계 각국의 어떤 그 문화를 갖다가 다양하게 우리 문화 속에 녹아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저는. 그래서 맛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못 먹겠다든가 하는 그런 건 없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 청춘대에서 오시는 분이 그 담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하고 사실 걱정을 했더랬어요. 그랬는데 오래 살았던 동네는 일본이고요. 일본은 굉장히 공부도 유학을 제가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답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외국에.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이 문화예술을 이론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공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금 국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부 자기네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민족은 어떤 문화가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었다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필드워크랑 이론을 같이 겸비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는 작가이다 보니까 작품을 또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행은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여행들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니는 나라들보다는 제가 여행을 다닐 때는 국가가 그렇게 여행을 함부로 댕기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제 70, 80년대에는. 그때 제가 갔던 곳들이 소수민족들이 사는 제일 먼저 했던 저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라는데 뭐 라오족, 아까족 하는 어떤 그 민족 마을에 가서 답사를 하면서 지냈던 게 그 최초의 뭐랄까 그러니까 일본 이외의 그 여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 그래서 이제 그쪽 그래서 지금 제 소장품 중에 그쪽 지방에 물건들이 있어요. 바구니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그쪽에서 그 소수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보고 이렇게 콜렉션한 경우들이고요. 그렇게 동기가 돼서 콜렉션한 경우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80년대에 제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 작가로서 이제 참가를 하다 보면 그때는 한 번 나가면 뭐랄까 이렇게 오랫동안 그거 할 수 있는 게 일회용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나가면 그냥 최대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는 딱 지나다가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의 어떤 그거를 갖다가 제가 또 지나면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속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물건들이 다 지금 소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 공예품을 만들다 보니까 공예하는 작가들이 하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거의 뭐랄까 그냥 기계로 된 제품은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삶이 이 사람의 손으로 손이 도구가 되어서 또 어떤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사람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떤 그런 노동의 가치가 빛나는 공예품을 나라를 불문하고 제가 그 좋은 건 제가 정말 이건 너무 갖고 싶고 아름답다 이 사람의 어떤 그것이 느껴진다 하면 거의 이렇게 하나씩 산 게 지금 오늘날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모은 게 이 공간을 지금 꾸밀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공예품을 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자랑하거나 이러려고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저희는 소장을 하고만 있지를 않고 모든 그 실생활에서 그다음 사람들한테 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 비엔날의 주제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공예 실천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이번에 제가 이 워크숍을 하면서도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낀 게, 아, 정말 제가 공예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MT는 나무는 뭐예요? 담쟁이인데요. 우리가 뭐, 네네. 근데 담쟁이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릇 대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그게 됐죠.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놔둔 그 야채는 지금 드셔도 돼요. 그게 엔다이브라고 배추 종류 샐러드에도 많이 쓰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채소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색깔만 틀려서 그렇지. 그 양하하고 이게 본래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이게 양하도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름이 뭐라고? 엔다이브. 집에 가서 사실 찾아봐야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음이 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또박또박 말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엔다이브. 요새는 마트에도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식재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맛봤던 그 식재료들이요.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음식에 접목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예품도 이렇게 많이 변천을 했잖아요. 이렇게 음식도 굉장히 많이 우리의 그거를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어떤 변화되고 발전되고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료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태국에서 갖고 오신 바구니가 저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건지 궁금해요. 지금 태국에서 가져온 바구니가요. 지금 선반 제일 위쪽에 제일 끝에 있는 게 저기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이 주먹밥집에 이거를 갖다가 그 잎에다가 싸가지고 넣어 다니면서 그 일을 하러 나갈 때 도시락처럼 밥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데 저게 발전을 해갖고 요새 가니까요. 최근에 가니까 저거를 갖다가 딱 그 도시락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게 만들어. 1인 밥상으로 해서 쇼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밥을 갖다가 이렇게 싸갖고 가서 이렇게 하고, 거기는 젓가락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뚝뚝뚝 펴서 우리나라도 연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먹밥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저기에 담아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그 밥처럼 여러 가지 뭐 해가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형태가 거기도 쌀을 먹는 지방에서는 같은 위도의 문화 속에서 같은 종류의 음식이 굉장히 맛만 조금 다른 식재료의 차이 때문에 다르지 굉장히 똑같은 종류의 음식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락입니다. 저게 지금 거의가 도시락이고 바구니인데 저는 저거를 도시락으로 쓰지 않고 지금 저기 이번에 꽃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꽃 바구니로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집에서 꽃꽂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꽃바구니로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것들은 뭐 제가 소풍 가거나 이럴 때 저도 똑같이 저기에 음식물을 갖다가 담아서 이렇게 간다든가 이제 뭐 그때 많이 사용하고요. 태국에서 온 게 저기 있는 두 번째 선반의 밑에 거 뭐 이런 거 거의 지금 이 바구니는 제가 사실은 저쪽 서양 바구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공간 속에는 저 바깥 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제가 소장은 하고 있지만. 왜? 저기서 이미 볼 수 있는데 이 안에까지 와서 그거를 볼 이유도 없고, 그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전시장 안에서 있는 그 바구니라든지 뭐 이런 소품들은
저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디스플레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저 오리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한 30몇 년 전에 핀란드를 처음으로, 그때는 그것도 전시 때문에 갔습니다. 전시가 있어갖고 이게 서양하고 동양을 갖다가 이렇게 만남의 어떤 주제로 해서, 그때만 해도 교류가 그렇게 이 작가들 교류가 흔치 않을 시절이었는데 좋은 계기를 제가 갖게 돼가지고 이제 핀란드에 가가지고 전시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우리를 대접을 한다고 각 공방을 이렇게 다 작가들, 그렇게 우리는 도예, 저는 도예가이지만은 도예 아닌 다른 공예품을 만드시는 공방들을 다 이렇게 거기서 초대해갖고 이렇게 다니게 된 거예요. 갔는데 제가 평소에 너무도 오리라는 걸 좋아하는데 유리로 만든 오리를 처음 본 거예요. 거기서 저거를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공방에서.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발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못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이바 또이카라는 분인데요. 요새는 이거 찾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자기 공방에서 저런 그 설명을 하고 하는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늘어나게 됐고요. 근데 이 공예품이 어떤 그걸 갖고 있냐면은, 이런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브제로서도 공예가들이 굉장히 많이 작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오브제 작품도 하고 지금 저런 생활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예품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분이 저런 것만 만드신 줄 알았더니 이런 촛대라든지 화병이랄지 뭐 이런 걸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콜렉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리 제품은 거의 저분의 거를 제가 갖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작가들도 지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그 이태리 가면 유리 유명한 곳 아시죠? 베네치아에 가서 섬에 거기서 저거를 봤는데요. 정말 너무 갖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포장을 이렇게 이제 샀어요.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든 갖고 가겠다. 뭐 분해를 해서 또 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추리 넣듯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싸고 또 싸고 또 싸다 보니까 거의 엄청난 큰 박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저거를 제가 사서 가져오는 시절만 해도 비행기에 정말 물건을 산더미 같이 싣고 다녀도 아무 제약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짐을 보고 기절을 하는데 부피는 가볍잖아요. 그런데 크기는 엄청난 제가 박스에 이제 해가지고 했거든. 그래서 솔직히 그 뭐랄까 가지고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벌였기 때문에 애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집에다 데코를 해요. 저거는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이거를 갖고 와 마라 이거를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리 말고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또 이 공예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선사하는가,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까지 이번에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눈으로 이렇게 많이 즐기시고 또 저는 이제 또 눈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즐거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접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있는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나의 삶의 기록도 되고 추억도 되고 뭐 이런 많은 생각이 있는 어떤 물건들이라는 걸 사실 이번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끄집어내 놓고 나니까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굉장히 부자구나. 내가 이렇게 부자인지 몰라서 하는 거 사실 이번에 느꼈어요. 보통 이제 뭐 저런 우리 카트리지 같은 거, 스푼 같은 거니 포크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런 수저 박스 이용해갖고 이게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요거 몇 개만 있으면 저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눈에 그렇게 정리하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보이니까 하지만은 해서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많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것도 작품이 목공의 작품이에요. 어느 나라? 이거 일본 작가 작품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예. 굉장히 편하죠. 식탁에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신기한데. 네, 이거 따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번 우리 주제가 술이잖아요. 그래서 술 그 보여드리려고 제가 근데 이런 것도 뭐 이미 이걸 열었으니까 보여드려. 너무 신기한.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뭐랄까 이런 전시도 많이 보시고 또 전시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재밌는 물건들 그들을 이 너무 오래돼 갖고 근데 이거 작가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건가? 아니요. 아, 거기구나. 여기 이렇게 따개 한 입 모양을 따개로 해서 한 작가들은 참 재밌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섭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거는 하마. 너무 재밌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마? 네네. 네, 해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는 공예품들을 작가들이 만드는데 예. 만들어서 어떤 자기 걸 소장해 주는 분에 대한 어떤 그 교감이라는 거는 작가들도 스스로 다 가지고요. 가지신 분들도 저는 맨날 이 사람이랑 이걸 따면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예, 좋아지고 사용하면서도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 분이시라 그래서 하지만 이 청주가 지금 공회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또 전시가 20년 지금 넘게 이제 쭉 이렇게 공예 문화에 대해서 여기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 이번에 이번 전시가 저희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마지막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3번째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공간이 아니고 천막을 쳐서 1회를 시작했어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예술의 뭐 해가지고 예술의 전당. 네 거기에서 이렇게 관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제가 초창기에 출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2011년인가 10년인가 제가 그때는 오브제를 가지고 출품을 했었어요. 그렇게 출품하고 또 10년 후인 이번에는 공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제 3개를 전부 다 제가 이 청주국제 공예 비엔날레에 보내게 됐어요. 저 정말 너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조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친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기꺼이 이거를 내놓고 대접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이 시간이 보람되고 영광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랑 세트인가 봐. 아, 이거요. 같은 작가 거예요. 예. 같은 작가, 다른 작가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락하고 이는 같은 작가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게 천년칠이에요. 칠. 네. 이 지금 자체가 나무에다가 다 오칠을 한 거예요. 색상은 천년칠이지 음식을 담는 용기는 좀 더 천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칠기들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드시는 작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한국 작가 작품이에요. 이게 몇 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대접하면서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 공간이 제가 꾸민 공간이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보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질문해 주시고 이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시고요. 태국 바구니 네.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저 태국 바구니 안 되나? 붙여놨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붙이셨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손을 대니까 여러 사람들이 구경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셔서 가까이 가셔서 보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초예요. 예. 그것도 공예품이에요. 돌처럼 돌 같은 느낌이 나게끔 한 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한 그 뭐랄까 추억거리와 뭐 어떤 생각이 많다는 게 제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이쁜 초만 보면 제가 막 해가지고 여행 다니다 보면 예쁜 초를 파는 가게가 있잖아요. 그럼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참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탐닉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동기가 제 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름다운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나도 닮아서 내가 만드는 이 공예품이 이렇게 다름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성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밀랍으로 만든 양초인데 저렇게 그 돌 모양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여주고 이러려고 지금 불을 못 켜는데 집에 이렇게 손님이 왔다든가 또 어떤 모임에 있을 때는 밤에 초를 켜고 이렇게 먹고 내 분위기도 하고 조그만 이렇게 이 병 꽃꽃 조그만한 저게 이제 한 송이 꽃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다 쓰인다는 거, 쓰게 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매일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손님이 왔을 때든가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게 마음의 여유를 이렇게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의 여유를 누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번 그거는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지금 방역 쪽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 그 차를 할 때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간호사분들은 지금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도시락으로 항상 1인 도시락으로 해서 이런 칸막이 속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한 상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내 조그만한 이 성의가 그렇게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즐기시고요. 저기 무슨 질문? 저 오리를 자꾸 여러 개 수집하시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오리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죠. 전- 색깔 말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요. 또 저게 수작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그게 다 유리는 아니죠. 다 유리예요. 다 유리. 다 유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걸 하다 보니까는 젓가락도 이 우리나라도 젓가락 문화권에 속하잖아요. 근데 지금 드시고 계시는 젓가락도 그렇고 젓가락 하나도 저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공예품하고 다 어우러지는 수공예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다 보니까 대형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전시를 한다든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파티 형식으로 하게 되면 뷔페
식으로 음식을 놓게 되잖아요. 그때 저 식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 디스플레이를 하고 음식을 담는데, 그러고 나면 집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으기 시작했더니 또 그 양도 저렇게 많아져서 지금 이제 저 오리를 갖다가 가장 여러분들이 즐기기에 적당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리가 물을 따라서 이렇게 논일고 있는데 거기에 수초의 어떤 이미지로 제가 이 젓가락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꽂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 방 자체가 제 작품도 있지만은 하나의 다른 오브제를, 다른 공예품을 통해서 제 작품을 통째로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분으로 사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오리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기계로 낸 거하고 달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주 100%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재미도 있습니다. 다른 애. 예. 제가 선생님 강의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시간을 넘길 텐데요. 끝나시고 난 뒤에 질문 있으시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구경하면서 또 다시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 나누겠습니다. 네. 이경아 선생님. 네. 교수님 작품을, 그릇을 먼저 제가 이제 접하게 돼서 교수님과 인연이 된 거예요. 제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테이블 코디네이션,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보통 이제 1990년 후반, 2000년대 때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릇 보통 보면은 어떤 그릇을 많이 쓰냐면 흰 그릇이라든지 또 좋은 그릇 있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그런 등등의 그릇들을 보통 다 구입을 해서 실생활에 쓰기보다는 장에다가 이렇게 전시하고, 지금도 이제 어머님들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그릇들과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제가 교수님 작품을 접하게 되고, 흰 그릇이 아닌 저런 그릇에다 담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이 그릇을 사랑하게 됨과 동시에 이제 교수님의 여러 가지 작품 세계나 또 생활을 또 접하게 됐고, 지금 이게 교수님 집을 이렇게 다 재현해 둔 건데요. 남들이 얼핏 보면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나면 교수님 집이 이제 텅 비었지 않을까 하는데,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갔더니 일만큼 빼고 났는데도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교수님 댁이 엄청나게 넓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납을 굉장히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컬렉션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계신 걸 저는 늘 20년 동안 봐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제가 이렇게 식품 영양을 전공하고 또 식공간 연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시로 기획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업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게 교수님 저기 있는 작품이거든요. 교수님 보통 보면은 이제 이 교수님 그릇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요게 저랑 교수님이랑 우리가 같이 작업을 했던 것들이에요. 요게 이제 키미 클라크 미술관이라는 곳에 1주년 기념 그 오프닝 파티를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그릇, 여기는 이제 칠기 그릇, 지금도 칠기 쓰고 계시잖아요. 칠기 그릇을 모티브로 하는 전시와, 그다음 교수님 작품 아주 큰 그릇들, 볼 같은 거, 저번에는 지난주에는 저기 이제 큰 볼에 연꽃차를 했어요. 네, 그런 데다가 감을 담는다거나, 지금 여러분 드시는 무화과 같은 걸 담는다거나 해서 뷔페로 이렇게 상차림을 하고, 또 이제 꽃꽂이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화병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꽃꽂이, 우리 수국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쓰지만, 손님이 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집에서도 간단한 뷔페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4인 상차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음식이 어때요?
일반적으로 흰 그릇이나 꽃무늬 있는 그릇 어머님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데 담았을 때보다 음식이 굉장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릇을 맨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어떤 그 회사에 이제 사보 촬영을 하는 걸 하게 됐는데 그때 이 그릇에 담았더니 음식이 너무 격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릇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뭐 오리라든지 화병이나 이런 오브제가 왜 필요하냐면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는 그릇에만 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릇에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뭐 매트도 깔려 있고 또는 뭐 냅킨도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종이 냅킨을 드렸지만 이런 테이블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만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꽃꽂이도 조금 필요할 테고 아니면 이런 오브제 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피겨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 걸 센터피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식공간을 반만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한 개, 두 개 구입하다 보니 이렇게 많아진 거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거를 교수님은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오늘 7기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셨잖아요. 요새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면 바로 공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오칠이 이제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엄마랑 운동회를 할 때 옛날에는 다 찬압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싸갔던 기억이 나고요. 엄마 찬장에는 그 동그란 찬압으로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던 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좀 더 편한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 전통 문화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는 이런 것들 현대화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기 좋게 만들어진 거라서 좀 다시 음식을 담는데 좀 전에 여러분 오시는 동안 우리가 다 준비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 앉고 나서는 제가 막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미리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손님이 오면 짠 먹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 다음에 먹는 사람도 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릇을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시락도 있지만 저런 대나무로 만든 것도 옛날 농사 지을 때 뭐 도시락에 해가 가고 또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대나무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도시락으로도 쓸 수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적인 기본 상차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재를 조금 나눠드리면서 받으셨으면 제가 보시고 여기서 나눠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혹시 또 교재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조금 준비한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너무 교재는 보시지 말고요. 저랑 아이 컨택 하시면서 그냥 가볍게 우리가 이야기 나누듯이 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음식만 제공된 게 아니라 음식을 이제 담음새, 뭐 식공간 연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식공간 연출을 하고 담으려면은 이러한 공예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도자기로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유기도 많이 썼는데, 이것 또한 이제 공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차림은 독상차림이에요. 가끔 추석이나 설날 되면은 안동에 이렇게 또 명문가 종갓집 나와서 이렇게 뭐 제를 지내거나 차례 지내거나 하고 나서 식사를 이제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교수님 저렇게 콜렉션 하셨던 저런 소반 있죠. 소반에다가 다 제사상을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하고 나도 밑에 혼자 먹는 거는 1인 독상으로 소반에다 담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1인 독상으로 요거는 이제 한 5첩반상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마 다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우리나라 기본 상차림은 반상, 그러니까 밥을 기본으로 하는 상이고 독상이 기본이에요. 근데 독상이 기본이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는 다 여럿이 어울러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자상이라든지 두레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원래 양반가에서는 독상을 드시고요. 임금님도 혼자 드시는 독상을 드셨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식생활이 이렇게 자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매트를 쓰다 보고 또 서양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일본 걸 따라가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독상, 그다음 저는 소반에 독상 먹는 문화가 잠시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현대화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독상으로 받아서 먹는 게 되고 요즘 보면은 1인 뭐 샤브샤브도 나오고 그죠. 또 코로나 시대에는 또 이렇게 더 1인 상차림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시는 이런 지금 혼자 드시는 이 상차림 공간이 이런 옛날 상차림에서 독상으로 하던 거가 이렇게 재현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 상차림이 3첩, 5첩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밥을 기본으로 한 상에다가 그다음에 죽을 차리는 상도 있겠고 면을 차리는 상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요 유기로 만든 상이고 저기는 이제 소반에다가 이제 상차림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차림의 기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오실 때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스푼은 그냥 디저트용으로만 드리고 이제 나무 젓가락을 기본 세팅을 했지만 기본적인 우리 상차림은 여기 수저 상차림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에게는 이제 간단하게 혼자서 드시기 쉬우려고 젓가락 받침대를 드렸지만 원래 우리나라 상차림에서는 이런 젓가락 받침, 수저 받침이 없이 여기 상 바깥으로 여기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 3cm 정도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먹고 또 먹다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국, 그다음에 상차림 보시면 여기 종지가 앞에 있어요. 상차림에 종지가 왜 앞에 있냐면 전이나 이런 거를 먹을 때 종지가 저 뒤에 있으면 간장 찍으면 어떻게 될까? 어느 동안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먹기 쉬운 쪽에 앞쪽에 두고 김치는 흔한 음식이잖아요. 그나마 좀 이렇게 귀한 음식이 아니니까 김치는 맨 뒤쪽에다가 이렇게 두고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밥이 왼쪽, 국이 오른쪽이어야 됩니다. 이게 밥, 국. 근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어떤 식당에 외식을 하러 가면 이제 서빙 하시는 분이나 또는 또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저는 이 밥국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수저도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 밥국이 밥이 왼쪽, 국이 오른쪽이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이게 만약에 바뀌어 놨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상이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뀌어 놓여지면 제사상. 말씀하신 거죠 방금?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쪽에서 먼저 말했어요. 네, 당첨. 제사상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차려드리는 상은 밥국이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행을 이제 그 처갓집 이제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사흘 밤을 자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그걸 신행 간다고 하거든요. 신행을 가서 이제 시댁에 맨 처음 이제 며느리가 이제 밥을 해서 올리죠. 그래서 요즘에도 그 혼례 품에는 보면은 뭐 7첩 반상기, 5첩 반상기 이렇게 갑니다. 그게 이제 맨 처음 이제 어른들께 식사 대접을 할 때 막 이거를 예법을 제대로 못 배우고 거꾸로 했다 이러면 그냥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부 갈등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국 이거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저도 숟가락이 앞쪽에 있고 젓가락이 뒤쪽에 있는 게 기본 룰이고 이게 여러분처럼 혼자 먹는 매트에 1인 상차림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숟가락이 왼쪽, 젓가락이 오른쪽이죠. 이런 기본 룰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사상에는 이게 바뀌어서 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먹는 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정에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상차림을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밥국을 이제 오른쪽에 뒀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왼손잡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있는 게 어떤 거여야 될까요? 국물이 있는 거거나 뜨거운 거거나 아니면 귀한 거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주로 야채찬 같은 게 놓여지고 오른쪽에는 여기 국이라든지 아니면 찌개라든지 그다음 고기라든지 이런 반찬들이 놓여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혼자서 식사를 하자고 요즘에는 2명도 먹을 수 있고 4명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먹게 될 때는 막 2명이 먹는다. 선생님하고 나랑 같이 식사하는데 제가 상차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놓아야 될까요? 이게 둘이 놓는 상황에서 왼쪽 오른쪽을 어떻게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앉는 사람? 그러니까 윗어른이거나 귀한 사람이거나 초대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이 반찬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오른쪽에 뜨겁고 그다음 국물이 있고 그다음 귀한 반찬들을 세팅하셔가지고 식사를 하는 게 기본 상차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인 상차림의 기본이 어떤 건지를 알면 나중에 내가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접대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수저는 어떻게 놔야 되고 밥국은 어떻게 놔야 되고 국물이 있는 거라든지 또는 간장 종지는 어느 쪽에 놔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실 거다 그죠. 그 정도 룰만 아시면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칠첩 반상에 대한 내용 그림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그죠? 그거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우리 교자 상차림 같은 경우일 때는 수저를 앞쪽으로 해서 놓으시면 되고, 좀 덜어 먹는 더름 접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또 좋겠다, 그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사 예절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잖아, 그죠?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사 예절이 이게 어때요? 이 유기가 되게 좋은 거지만 뜨거운 밥을 담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열 온도가 되게 좋아서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걸 들고 먹을 수가 있을까요? 들고 못 먹죠. 우리는 어떻게 밥을 먹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사용해서 밥을 먹는 민족이잖아요. 똑같이 수저 문화가 있어도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우리는 그릇을 들고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모든 그릇들을 대부분 다 들고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 그 다음에 뜨겁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그릇을 들고 먹지 않기 때문에 그릇을 이렇게 무거운 거, 열 온도가 잘 되는 거, 그래서 도자기라든지 이런 유기를 만약에 쓴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예절은 우리나라는 들고 먹지 않고 수저로 이렇게 먹는 게 기본인데, 요즘에는 뭐 문화가 다 뭐 글로벌하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만약에 여러분 가볍고,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나무로 된 그릇이라든지 열 온도가 잘 되지 않는 거라면 뭐 들고 드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본 문화는 그릇을 들고 먹지 않는 게 예법이다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맨 처음에 이 수저를 언제 들 거냐, 또는 서양에서 냅킨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때 냅킨을 언제 펼칠 거냐, 이게 되게 좀 난감해요. 손님 초대를 받았는데, 아까도 제가 냅킨을, 우리가 종이 냅킨을 드렸잖아요. 냅킨을 펼치고 기다려야 될지, 이거 언제 펼쳐야 될지, 그 다음에 되게 막연하고 난감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수저를 드는 타이밍이 냅킨을 펼치는 타이밍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아버님들은 이제 독상을 드시거나, 또는 아버지가 귀한 뭐 아들이라든지 할아버지가 또 손주라든지 이렇게는 겸상도 하셨어요. 그 다음 나머지 뭐 며느리라든지 기타 등등의 가족들은 이제 두레상으로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식사 준비가 다 됐는지를 웃 어른이 이렇게 내다보다가 반찬하고 다 들어왔구나 하면 이제 어때요? 아버지가 이제 수저를 딱 들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밥 먹어도 된다라는 신호인가 시그널인 거예요. 그래서 웃 어른이 수저를 들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수저를 들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도 초대를 받아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초대 받아 갔어요. 호스트시고 호스티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고 이제 부인께서 음식이 다 들어왔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고 다 들어왔네. 자, 이제 밥 먹읍시다라고 하실 때 냅킨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밥 먹어도 되나 보다 같이 펼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냅킨을 펼쳤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배고픈데 왜 빨리 밥 안 주는 거야 하는 느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도 수저를 먼저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왜 빨리 밥을 안 주는가,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식사 예절에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서양상 차림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숟가락 젓가락을 바로 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포크 나이프 같은 것들을 세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것도 약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찬이 있고 이제 포멀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숟가락이 앞쪽, 그다음에 젓가락이 뒤쪽, 그다음에 이제 4인상으로 놓을 때는 숟가락이 왼쪽, 젓가락이 오른쪽이라 그랬다, 그죠? 수저잖아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먹냐? 이것도 이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할 때예요. 포크하고 나이프, 숟가락을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 자, 서양은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우리는 친절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만 먹을 수 있는데, 서양은 불친절한 음식이죠. 덩어리째 주고 알아서 잘라 먹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크로 일단 이 큰 덩어리를 일단 고정시켜야 돼요. 맞죠? 고정시키고 나이프로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자를 때 뭘로 잘라요? 뭘로 잘라야 돼요? 나이프로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고정은 포크로 고정을 해. 그 다음에 나이프로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포크가 왼쪽, 나이프가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코스 요리 나올 때 습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습이 먹기 위해서 맨 오른쪽에 숟가락,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 포크, 뭐 그다음에 이런 커트러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제 잘못 놓일 일이 전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조금 어려워하시냐면 이 와인잔부터 시작해서 와인잔이나 물잔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서양 요리의 코스는 일단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좀 좋은 코스, 긴 코스를 먹는다면 생선 요리가 나오고 그다음 육류 요리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후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생선 요리를 먹을 때는 주로 뭘 먹을까요? 와인을 먹으면 우리가 화이트 와인 있고 레드 와인이 있어요. 그럼 생선 요리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 우리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다 그죠? 그다음 육류 요리 먹을 때는 레드 와인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우리가 오른쪽으로 손으로 이제 와인을 잡을 때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죠? 화이트 와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이 맨 바깥에, 그다음 레드 와인이 안쪽. 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맨 안쪽에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그다음 레드 와인, 이제 잔 두 개를 세팅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 와인 잔을 그러면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와인 잔 어떻게 잡아서 드세요? 네. 스템이라고 해요. 줄기. 스템을 잡는데 여기 이제 스템을 잡으면 쉴 수가 없어요. 애매할 때는 무조건 스템을 잡으세요. 근데 조금 우리가 화이트 와인은 차게 해서 먹잖아요.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요? 겨울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요? 아, 노골적으로 질문했어요. 여름에 많이 나죠. 온도가 높으면 냄새가 많이 발생해요. 집에서 아로마 향 같은 거 할 때 뚜껑 열어 놓는다고 향이 나지 않죠. 거기에 틸라이트를 넣고 향을 발생시켜야지 향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을 느끼고 싶을 때는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온도로 먹는 화이트 와인은 아무리 해도 향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냥 차게 먹어야 되고, 차게 먹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손은 몇 도요? 36도 5부잖아요. 들어올 때 우리가 다 재서 알죠? 이 뜨거운 온도로 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먹을 때는 절대로 이거를 손으로 이 와인 잔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템을 잡고 먹는 거고요. 레드 와인은 스템을 잡고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향을 즐기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스템으로 끼우고 와인 잔을 손으로 이렇게 안으면 이 따뜻한 36도 5부로 이 와인이 데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이, 그때 교수님이 쓰레기 냄새 얘기까지 하더라고 생각하시면 레드 와인을 드실 때는 이렇게 와인 잔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조금 돌리면서 향을 발생시키면 좋겠다. 근데 화이트 와인은 보통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화이트 와인은 차게 먹으니까 향이 안 날아가요. 아까 내가 아로마 향을 뚜껑을 아무리 열어놔도 향이 안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은 입이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잔들이 많고요. 레드 와인 잔은 우리가 튤립 모양처럼 이렇게 오므려져 있잖아.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향이 날아가잖아. 그럼 이 향을 우리가 맡아야 되는데 못 맡죠? 그러니까 이거를 향이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레드 와인 같은 거 드실 때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향을 느끼기 위해서 이 스템을 잡은 상태에서, 보통 보면 소믈리에들은 여기 이게 촛대긴 한데 제가 이걸로 흉내 일단은 낼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걸 잡고 보통 보면 소믈리에들은 이렇게 손으로 손목 스냅으로 흔들면서 와인을 마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일단 와인은 눈으로 먼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템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들고 흔들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보시면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에다가 잠깐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혀로 느끼고 그다음에 냄새라는 거는 코르토 스멜도 느끼지만 우리 감기 걸리면 콧물이 어때요?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 안에서 다시 느껴지는 이걸 플레이버라 얘기하거든요. 또 그렇게 느끼시면서 드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양 상차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서양 상차림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에티켓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에티켓이 입구 이제 레이디 퍼스트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로 뭐 먼저 안쪽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드 어른들에게 이렇게 좀 먼저 양보하느라고 안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자리 배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에서는. 그럴 때 먼저 가세요 했을 때 저 여러 명이 막을 때 만약에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어디 모임을 같이 가게 되면 저를 이제 우대한다고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이러다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모임의 주도여야 되는데 저를 저 구석에 맨 구석에 나를 이렇게 박아놓고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리는 앉았을 때 전망이 좋거나 출입문에서 먼 쪽이 좋은 자리예요. 그거는 서양에서거나 우리나라 상차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배석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식사 예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냅킨을 이제 너무 미리 접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스트가 펼치면은 이제 하라고 얘기했는데 요걸 이제 간단하게 또 냅킨을 아까 이제 드렸잖아요. 이걸 얼만큼 펼쳐야 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 펼칠지 아니면 반만 접어서 내가 무릎 위에 놓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해 하시는데 뭐 정확한 거는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이제 에티켓이라는 거는 나도 편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냅킨을 펼쳐서 자기 입을 이렇게 더러운 뭐 케찹이나 소스가 묻은 거 이렇게가 닦고 무릎에 놓으면 옆 사람이 보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유, 옆 사람 불편할 테니까 안쪽으로 닦아야지 이러면 내 옷을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닦을 때는 펼칠 때 한 3분의 1 정도를 접어요. 접은 상태에서 접어진 면이 내 무릎 위에 오도록 이렇게 이제 무릎을 펼치고 닦을 때는 어디로 닦으면 좋을까요? 접어진 안쪽으로 닦으면 내 옷도 안 버리고 옆 사람이 볼 때도 지저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지켜주면 좋겠고 요즘에 결혼할 때 보면은 저기 호텔이나 이런 데서 뭐 연애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드린 자료에도 나왔지만 우리 호텔에서 하는 이런 연애 상차림은 아주 포멀한 상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식사 예절을 좀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밥이 왼쪽, 국이 오른쪽 했잖아요. 그 서양 상차림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빵접시가 거기에는 지금 제가 안 해놨는데 빵접시는 왼쪽 위에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그냥 메인 접시 옆에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거기 포크 위쪽에다가 이렇게 빵접시를 놓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놓더라고요. 그러면 잔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죠. 근데 이게 내 혼자서 상이 딱 차려졌을 때는 이게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호텔에 연애 가면 어때요? 둥근 상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른쪽 게 내 건지 한 사람이 모르고 왼쪽에 있는 남의 물잔을 먹기 시작하면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사자성어가 있어요. 좌빵 우물이라고. 네, 왼쪽에 있는 게 나의 빵접시고 오른쪽에 있는 게 물잔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리지 않을 거고 제가 그런 결혼식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 냅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 보면은 화장실 좀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화장실 가면 문구가 있죠. 뭐 당신이 뭐 이렇게 그 한 자리를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식사한 자리 뒷자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냅킨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냅킨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세팅을 맨 처음 해놨는데 그렇게까지 도로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접었더라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정도라든지 뭐 이 정도라든지 해서 여러분 식사한 자리 위에 그냥 가지런히 두기만 해도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펼쳐서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이렇게 둔다거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뜨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조금 우리가 잘 지켜진다면 뭐 서양 테이블이 뭐 매너라는 게 별거 있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기분 좋게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나도 조금 그거 할 수 있게 드시면은 될 것 같고요. 조금 여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한다면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런 걸 잘 못 지키는 것 같은데 빵을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될까? 빵을 먹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이것도 원칙이 있긴 한데 뭐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 원칙을 하나 얘기하면 빵은 절대로 나이프로 잘라 먹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보통 어떻게 먹냐면 일단 빵이 나왔다. 칼로 일단 잘라서 펼쳐서 뭐 잼 뭐 이런 거 딱 발라서 샌드위치를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빵은 내가 먹을 만큼 손으로 내 이 한 입 크기로 뜯어야 돼요. 뜯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버터라든지 잼을 바르는데 또 잼은 저녁에는 디너에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디너는 코스 요리로 먹기 때문에 이 음식 사이에서 이 빵이라는 게 이제
연배가 저랑 비슷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경양식 집에 가면 밥 드릴까요? 빵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빵은 식사의 개념이었는데 원래 서양에서는 이 빵이라는 게 뭐냐면 식간에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후식 나오기 앞까지 먹는 식간의 음식의 그 맛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맛들이 나오잖아요. 그 맛을 조금 이렇게 정화시켜줘. 내 입안을 정화시켜주는 용도로 먹는 거지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 나오는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먹기 위해서는 달달한 게 들어가고 단 거 먹고 나면 음식이 맛있어요? 맛없잖아요. 사탕 먹고 나서 밥맛이 좋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너에서는 딸기잼이나 이런 잼은 없고요. 버터 정도만 바르거나 요즘에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살짝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멀한 디너에는 여기에 뭐까지 있냐면 테이블에서 흩어져 있는 빵 부스러기를 쓸어 담는 그런 그 뭐 빗자루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당연히 박경숙 작가님 댁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테이블을 할 정도로 빵은 잘라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만 조금 지켜주시면은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어떤 식사 문화를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하시고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 이게 이제 이거는 주로 요즘에 아이들에는 기술 과정이라고 하나요? 기가 이런 책에 나오는데 포크 나이프를 우리가 잠깐 중간에 일어설 일이 있잖아요. 일어설 일이 있을 때는 이 포크 나이프를 나 아직 먹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뜻으로 8시 20분 방향으로 뒀다가 내가 다 먹었어요 라고 하면 나란히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해야지 안 그러면 잠깐 갔다 오면 내 음식이 없어지고 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뒤에 그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는 공간을 어떻게 이제 기본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식사하는 중에 어떤 식사 예절을 지킬 건가가 나와 있는 거라면 뒤에 보면은 손님 초대를 위한 한식 식단 작성과 상차림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이제 할 때 여기 이제 식단 작성이라기보다는 박혜숙 교수님도 오늘 오시는 손님들에게 어떤 관람객들에게 어떤 내가 식사를 대접할까를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은 밥을 주로 해서 드렸어요. 밥을 주로 할 수도 있고 면을 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한 이제 술상. 다음 주에는 이제 와인이나 이런 술 가지고 아마 교수님이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음식을 선택하고 계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오늘은 이 장소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메뉴를 구성하고 이제 도시락이라든지 그릇도 이제 정해진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오시는 연령이나 성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메뉴가 좀 달라질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제철 식품을 가지고 손님을 이제 맞이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이 원래 기본 재료에 간단한 간장이나 이런 맛만 조금 더 가미했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양념을 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 천연의 맛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조리법이 필요한 거죠. 익혀서 한 게 있으면 그 앞에 맨 처음 우리나라 상차림이 굉장히 과학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밥국에 김치라든지 그 다음에 장아찌, 김치, 그 다음에 뭐 장류 이런 것들은 기본 찌개 같은 거 기본 깔리고 나머지는 익혀서 먹을 거, 그 다음에 숙채라고 얘기하죠. 숙채, 그 다음 생으로 먹는 생채, 뭐 이런 것들 중에 뭐 골고루 이제 식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조리법도 조림이 하나 있으면은 생채 무침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구이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 있게 메뉴를 구성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그 다과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사실 식사 시간 이후에 오셔서 다과상을 드려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식사상을 만들었는데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늘은 환경이 그래서 이제 아주 코스로 많이 안 했는데 보시면은 마른 안주, 그다음 잣죽, 대하찜, 섭산적, 생선구이, 화양적, 동치미, 냉면, 단자, 과일 하체. 우리 다 아는 메뉴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보면 2002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 음식을 가지고도 코스 요리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안상 해가지고 마른 안주하고 전통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요리에서 우리가 다 아는 오이선이나 어선이나 대하찜, 밀섬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장아찌류나 이런 것들도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조림 산적 같은 적도 하나씩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이선도 하나, 어선도 하나, 그다음에 대하찜도 조금, 밀쌈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드신 것처럼 조금 담아내고 여기에 만약에 조금 환경이 되면 뭐 호박죽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요리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 요리를 먹을 때는 생선구이 옆에 가니쉬로 호박전, 표고전, 애호박전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삼합찜, 그 다음에 이제 신솔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요리 나갔으니까 서양 요리에서 이제 육류 요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갈비와 수삼구이, 그 다음에 마늘종,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주요리가 나가고 났으니까 이제 식사가 나가죠. 간단한 비빔밥이라든지, 비빔밥의 국은 이제 만둣국 비슷한 거예요. 석류탕, 그 다음에 나박김치나 배추김치, 그 다음에 약고추장, 탕평채, 다시마 티각, 마늘 장선,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장아찌 드신 것처럼 기본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후식에 이제 과일이나 식혜, 매작과 약과 색단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건 조금 헤비하게 구성이 된 거고 여러분이 드실 때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에피타이저로 뭐 술상 할 수 있는 와인 한 잔, 뭐 스파클링 와인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전통주를 한 잔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에피타이저가 될 만한 야채 샐러드도 되고요. 뉴욕에서는 육개장을 습으로도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한식 식당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뭐 서양 요리처럼 우리나라를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꼭 죽이 아니어도 전체 요리 나가고, 그다음에 생선 요리나 육류 요리 나가고, 그다음 간단한 식사, 그다음 후식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사계절 코스 요리를 제가 샘플로 해놨는데요. 이제 앞에 거는 뭐 남북 정상회담 정도니까 좀 헤비한 거고, 요즘에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보면 박나래가 맨날 뭐를 손님 초대해가지고 많이 하는 이런 게 또 이제 문화가 됐잖아요. 나가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뭐 손님을 치르거나 또는 나 혼자서 먹거나 할 때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은 사계절, 시식이라 그러죠. 때마다 24절기 같은 것들을 다 잘 지켜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에 맞는 제철 음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앞으로 와서 거기 보면 그 다과상이 아까 제가 있었는데요. 음식 하는 거는 사실 또 뭐 힘들어서 요새 밀키트라든지 HMR 제품들을 많이 드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과상 있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요리를 좀 잘 못하면 기본 늘 먹는 일반 음식을 먹더라도 맨 끝에 먹는 다과상이 계절을 느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월, 2월, 겨울 정도 되면은 좀 약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드시고, 육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수정과 이런 것들은 겨울에 어울리는 건데, 식당에 가거나 할 때 1년 12달 내내 식혜가 나온다거나 수정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계절에 맞는 음료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봄 되면 이제 뭐 쑥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뭐 쑥절 설기라든지, 뭐 다음에 뭐 청면 이렇게도 이제 오미자 같은 것도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여름 되면은 증편 아시죠? 그죠? 우리가 술떡이라고 말하는 증편 이런 것들로 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음료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시원한 수박 화채 이런 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겨울 되면은 약과라든지 대추를 이용한 대추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배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구성해서, 식사는 우리가 다양하게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다과상을 가지고 후식을 가지고라도 좀 그때그때 키울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계절에 맞는 과일이나 디저트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다면은 좋은 식사 대접이 될 것 같고, 그게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그게 도자기든 아니면 이제 이런 목기로 되어 있는 거든 간에 찬장에 넣어 놓거나 귀하다고 아끼는 것보다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은 더 그 공예품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식생활이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좋아진다면 이런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오늘 정말 제가 이렇게 준비한 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